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예방 교육을 담당하게 된 강사 이철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상 기업, 우리 건강한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드는 건강한 회사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성희롱 예방 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저도 실제로 이런 교육을 많이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왜 나를 잠재적인 성희롱 혹은 괴롭힘을 할 것 같은 사람으로 만드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아마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예방이라고 하니까 마치 나를 나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왜 이런 교육을 내가 들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마음 한편에는 그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내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이해의 폭과 상대의 이해의 폭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와 내 주변에 벌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제3자로서 지켜봐야 되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성희롱으로 또 이 사람이 느낄 수도 있었겠구나. 나는 아니지만 나도 몰랐던 부분인데 좀 조심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조금만 이해의 폭을 넓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광고 커뮤니케이션 더 하이픈의 대표로 일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기업 문화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소통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도요. 성희롱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교육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모든 교육의 기본은 커뮤니케이션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는 간단히 전달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에 앞서서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그리고 성희롱 예방에 있어서 총 3단계로 파악을 할 건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건요. 세상은 나 같은 사람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사주 좋아하시나요? 사주, 띠, MBTI, 혈액형, 별자리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구분짓기도 하죠. 근데 참 사람들이 다양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어디를 가면 참 빈손으로 가기가 민망해서 막 과하게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예의라고 생각했는데 한편 반대로 생각해보면 같이 방문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나 혼자만 그런 걸 준비하면 같이 방문하는 제3자는 괜히 민망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누군가에게는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치기도 하고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사회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성희롱 예방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의 일종 혹은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달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희롱 예방이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다가 아니라 우리 사원들 한번 이해해보자, 우리 인턴들 한번 이해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해하기로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는 파악하기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서로 파악해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용하기의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성희롱 예방 교육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의 이해하기입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이건 되게 옛날 얘기인데 왜 오해라는 게 2발 물러서면 이제 3발 물러서면 이해가 된다라고 하죠. 타인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개개인으로 하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좀 퀴즈 아닌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OX처럼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자, 제가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해외 문화들을 좀 선별해 왔는데요.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자, 스코틀랜드에서는 신랑 신부에게 오물을 던진다. 이게 O일까요? X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결혼하는 분들에게 축복의 의미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똥차가 없어졌죠. 그렇게 변푸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쓰레기를 던진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어떤가요? 있을 것 같나요? 없을 것 같으신가요?
정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들 또 연륜과 경륜이 있으셔서 당연히 이런 질문하면 있어서 문제된 거 아니야? 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맞습니다. 정말 스코틀랜드 북동부 농촌 지역에는요, 실제로 결혼 풍습으로 오물을 던진다고 해요. 신랑 신부 하얀 턱시도, 하얀 웨딩드레스 입었는데 거기다 이제 막 제가 이제 언급하긴 그렇지만 덩과 뭐 이런 것들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에 이제 맞게 되는데 그 의미가 뭐냐? 이게 더러운 것들로 액땜한다. 우리나라 느낌으로는 이제 액땜이죠. 씻어낸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왜 우리 예전에 애기들 기를 때 이름 오래 살라고 개똥이 막 이렇게 이름 지었잖아요. 너무 옛날인가요? 그래서 그런 느낌처럼 오물을 던진다고 해요. 이게 그 나라의 이제 축복의 의미입니다. 좀 놀랍죠? 여러분들 결혼하시는데 혹은 이제 오늘 우리 큰 계약을 따냈어요. 그래서 회식을 하는데 갑자기 축복한다고 막 이렇게 오물을 투척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근데 또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하네요. 다음 걸 한번 살펴볼게요. 미얀마는요, 남성이 속옷을 입지 않고 치마를 입는다. 아마 또 시청하고 계시는 남성분들이 되게 문화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휴일에 치마를 입고 속옷을 입지 않고 좀 생각보다 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겪어보지 않으셨다면? 이거는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O일까요? X일까요? 아마 눈치가 또 빠르셔서 또 다 알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정답은 O입니다. 실제로 전통 의상, 이제 미얀마의 전통 의상인 론지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미얀마에 가시면 이분들이 이제 경찰분들도 경찰 의복 색깔이 이제 그 초록색, 제가 이제 방문했을 땐 초록색이었는데 초록 색깔 치마를 입고 계세요. 치마 입으시고 안에 속옷 안 입으시고 경찰 오토바이 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됐던 거 이거 풀리고 내려가면 어쩌죠? 막 이런 생각 저는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내려갈 때쯤에 다시 한번 풀러서 이렇게 묶으시더라고요. 이게 휘휘 감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 길을 가시다 보면 묶는 걸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왜 우리 어렸을 때도 막 아이스 깨끼 이런 장난 했잖아요. 요즘 하면 큰일 나지만 저희 어렸을 때까지는 성인지 감수성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이제 실제로 미얀마에서도 이제 론지 입은 남자 친구들을 뭐 이렇게 치마를 내린다든지 이런 장난을 한다고 합니다. 그쵸? 근데 실제로 여성분들은 이제 치마를 입으시는데요. 속옷은 입는다고 하거든요. 이것 또한 이제 문화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치마에 속옷을 안 입고 밖에 나간다라는 게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혹은 가능하실까요? 조금 우리랑은 다른 문화겠죠. 다음 문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엘푸이그 마을에서는요, 새해 1월 1일 죽은지를 사람에게 던지는 풍습이 있다. 아마 다들 뭐 저런 문화가 다 있어 이러실 수도 있어요. 아마 저는 뱀 공포증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뱀 그림이나 사진을 못 봐서 왜 우리 이제 예전 영어 책들, 영어 교과서에는 실제로 이렇게 뱀 모양으로 돼서 영어 단어 맞추기 이렇게 읽기 뭐 이런 게임이 있었는데 제가 그게 너무 공포증이 심해서 그 자리에다 막 다 풀칠을 해놨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 이유를 모르시니까 반항의 의미로 생각하셔서 저를 엄청 혼내셨거든요. 또 그분의 생각과 경험으로 저를 모르셨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어릴 때는 무섭다는 말을 못하고 혼나니까 이런 거 얘기하면 더 혼나겠지 해서 말을 또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죽은 쥐도 굉장히 무섭잖아요. 쥐를 또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근데 상상만 해도 또 싫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풍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요, 엘푸이그 마을에서는 죽은 쥐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새해 쥐를 잡는 날, 새해 첫날을 쥐를 잡는 날로 생각해서 죽은 쥐를 이제 던지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 전통이 내려오면서 지금 요즘은 근데 조금 덜 하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런 풍습이 조금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해외 이색 문화라고 하기에는 좀 충격받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다들 좀 외국 영화 보시면, 특히 이제 미국 쪽 영화 보시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신발 신고 침대에 올라가고, 신발 신고 막 식당에서 밥 먹고 이런 게 되게 좀 충격이었거든요.
잘 못할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이부자리도 저는 씻지 않으면 이부자리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게 약간의 결벽증이 있는데 제가 문화 충격, 영화를 보면서 계속 내내 불편한 건 지금 이분이 침대에 밖에서 온갖 먼지와 이런 거 다 묻어있는 그 신발을 신고 올라가셨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 불편하지 않으시고 다른 문화겠지만 나는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이 나라의 그리고 이분들의 고유의 문화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또 좀 하나 놀랬던 건 요즘에는 이런 게 많이 없는데 이제 예전 미국이나 이런 쪽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요즘은 식기세척기를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퐁퐁 푼 물에다가 이제 식기 막 던져놓고 그 다음에 그냥 그거 건져서 행주로 닦아서 올려놓고 다시 먹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 입에 퐁퐁이 다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이제 퐁퐁은 브랜드 이름인가요? 어쨌든 주방세제가 다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런 걸 볼 때마다 막 여기에 신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뭐가 꿀떡꿀떡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그런 문화로 즐기시고 계시겠죠. 실제로 제가 이런 이색적인 문화를 좀 들고 온 건 이거 이외에도 좀 색다른 문화들이 되게 많죠. 여러분들이 보면 충격을 받으시거나 뭐 그런 내용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 목에 고리를 끼우는 게 예쁘다라는 이제 원주민들의 문화를 보면서 목이 막 이렇게 길게 늘어나는 걸 또 보실 수도 있고요. 입 안에 이렇게 챙을 끼우는 거. 이게 예쁜 미의 기준이다 해서 입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 또 그런 문화도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런 이색 문화를 보시면서 이런 좀 나랑 너무 다른데? 라는 생각을 하신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저런 걸 하는 문화들이 꽤 많습니다. 왜 우리 찌개나 이런 거 요즘에는 조금 덜어 드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개 같이 시켜서 막 퍼먹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시켜서 나눠 먹자. 이렇게 막 햄버거 시켜서 우리 왜 가운데다 감자튀김 이렇게 확 부어가지고 나눠 먹잖아요. 우리는 좀 나누고 이렇게 같이 하는데 외국분들 처음에 와서 문화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내 건데 왜? 그리고 침이 섞이지 않나? 이런 문화는요. 그 사람들의 고유의 경험과 생각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들 이런 해외의 문화를 보고 야만인, 나랑 너무 달라. 저질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 이분들의 고유의 문화와 이분들의 고유의 사상과 이분들이 고유하게 흘러왔던 풍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래 문화는 저럴 수 있구나.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인권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르니 개선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근데 이게 비단 해외 문화, 지역적인 것만 그럴까요? 우리 개인에게는 문화라는 게 없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요? 이걸 저는 문화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사람의 고유의 가치관과 생각과 경험, 그 문화는 내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나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배려로 한 행동인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한번 조금 더 살펴볼게요. 나는 나의 경험과 생각으로 그 사람을 투영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쵸?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경험과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죠. 근데 모든 경험과 생각과 취향과 선호도와 흥미가 다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제가 단편적인 예로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제가 KTX를 탔는데 KTX에서 두 분이 엄청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러니까 영내가 너무 소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한 분은 창문을 닫겠다, 한 분은 창문을 열겠다. 그래서 두 분이 너무 싸우시더라고요. 같이 이제 양쪽 옆에 앉으셨는데, 그러니까 앞뒤로 앉으셨죠. 근데 너무 싸우셔서 제가 좀 오지랖해요. 그래서 쫓아가서 그럼 제가 자리를 바꿔드릴게요 하고 자리를 바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저한테 고맙다고도 하시고 약간 눈빛이 쭈뼛쭈뼛 하시더라고요. 그 뒤에 분한테 사과하러 오셨나 봐요.
두 분의 각자 얘기를 서로 푸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예요. 한 분은 앞에 앉은 분은 자기가 지금 출장을 너무 오래 해서 지금 2시간도 못 잔 상태예요. 그래서 문을 닫고 문을 닫고 좀 잠을 자고 싶어요. 빛을 차단하고. 그런데 뒤에 분은 오랜만에 이제 엄마가 이제 그 출장을 하고 아이랑 아드님이랑 이제 둘이서 그 오랜만에 이제 KTX를 탄 거예요. 근데 아이가 창가 쪽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아이는 이 창문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안 그러면 막 계속 칭얼대고 막 그래. 그래서 이분은 창문을 열었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창문을 연애 단내로 싸우시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얘기를 서로 오해 푸시고 서로 이제 명함도 주고 받으시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훈훈한 광경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단적으로 보시면요. 제가 그 직장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 너무 피곤해. 난 자야 돼. 근데 이제 창문을 닫아놨는데 자꾸 울려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짜증이 나죠. 난 자야 되는데 저 사람 왜 저래? 그리고 뒤에 분 입장에서는 우리 애를 내가 간식도 주고 장난감도 주고 달래봤는데 얘는 기차를 너무 타고 싶어. 기차 밖에 광경이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문을 자꾸 열어요. 근데 앞 사람이 자꾸 신경질을 이렇게 애를 기죽이면서 막 째려보면서 문을 닫아. 그러면 난처하겠죠. 그래서 서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상대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경험과 생각을 들어보기 전까지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저는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 봤어요. 개인의 문화의 차이다. 경험과 생각의 차이. 이걸 조금 더 개인의 문화의 차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한번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햄버거 드실 때 어떤 거랑 같이 드세요? 뭐 콜라 좋아하시나요? 사이다? 뭐 오렌지 주스? 혹은 손님이 왔을 때 대부분 어떤 걸 좀 대접하시나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떠올리셨을 게 햄버거에는 콜라나 사이다, 뭐 이런 거 오렌지 주스나 뭐 이런 걸 떠올리셨을 수도 있고요. 손님이 오셨을 때는 뭐 커피를 가장 많이 커피나 비스켓, 차 종류를 생각하셨을 것 같고요.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은 아이고 토닥이면서 힘내를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대체적인 거고요. 다들 똑같이 생각하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는 좀 다르거든요. 저는 콜라를 못 먹어요. 제가 술은 좀 좋아하는데 콜라를 먹으면 취합니다. 어지럽고요. 속이 메스꺼워요. 그래서 저는 콜라를 잘 먹지 않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좀 좋아졌는데 예전에는 정말 메스껍고 어지러운 게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어땠냐면 저한테 야 쟤는 술 먹으면 안 취해. 철험이는 술 먹으면 안 취하니까 쟤는 콜라를 타. 그래서 저는 벌주가 콜라를 살짝 타는 거였어요. 그때는 술을 잘 먹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햄버거 드실 때는 저를 배려해서 목마르겠지 해서 콜라를 사다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배려가 아니죠. 저는 근데 뭐 예를 들어 내가 사왔는데 왜 안 먹어? 이거를 제가 싫다고 표현을 안 하면 이분은 기분이 나쁘죠. 왜 내가 사다 줬는데 안 먹지? 이게 되죠. 자, 그리고 뒤에 한번 볼게요. 손님이 왔어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러 손님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커피를 딱 타주셨어요. 근데 제가 아유 커피를 못 먹습니다 라는 말을 안 하고 그래도 타주셨는데 하고 안 먹고 앞에다 내려놔요. 그러면 뭐지? 내 성의를 무시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하는 방법, 힘내, 뭐 토닥토닥.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힘든 걸 드러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프고 고열에 시달리고 해도요. 제가 병원 간 사실을 웬만하면 잘 드러내지도 않고요. 좀 숨깁니다. 왜냐면 이거는 제가 티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배려해서 콜라를 준비해 주셨고요. 그리고 커피를 준비해 주셨고요. 힘내라고 말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에게는요.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일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럼 애초에 좋은 방법은 뭘까요? 이거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제가 햄버거를 주실 때 아니면 사오실 때 저는 콜라를 못 먹어요. 저는 물이랑 먹겠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했으면 좋았겠죠. 그리고 혹은 커피를 주셨을 때 아유 저는 커피를 못 먹습니다. 라고 그래도 주신 거니까 한 잔 먹을게요. 라고 하면 서로가 오해가 없겠죠.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도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제가 혼자 좀 이겨내고 좋아지면 말씀드릴게요 라고 커뮤니케이션 하면 해결될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직장 내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특히 손 아래 사람은 손 위에 분에게 일종의 그래도 주신 건데 라는 마음 때문에 말을 잘 못하고 그 행동이 쭈뼛쭈뼛 나오는데 위에 분들, 우리 상사분들 혹은 직장 동료분들은 불쾌함을 그 행동만 보고 불쾌하실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로 오해도 생기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요. 세상의 모든 방식은요. 정답이 없어요. 좋은 의도로 했던 모든 행동이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습니다. 그 친구가 아파 보였어. 여자인 이제 직원이 너무 배가 아파 보여서 아유, 생리통이면 좀 쉬어 라고 말했는데 그게 이 사람을 불쾌할 수 있어요. 나의 개인적인 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말했다고? 이럴 수 있거든요. 이건 왜냐? 사람들마다 가치관과 생각과 경험, 즉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의도였고 좋은 의도로 배려해 준 거고 걱정도 해준 건데 그게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습니다. 참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거 상황 하나만 더 볼게요. 에어컨을 트는 게 좋을까요? 안 트는 게 좋을까요? 자, 여러분은 지금 사무실을 운동 삼아서 좀 걸어 오셨어요. 사무실이 8층이네? 딱 걸어왔어요. 등에서 땀이 줄줄 흘러요. 너무 더워. 그런데 사무실 직원이 막 냉방병으로 막 담요를 막 2겹씩 겪고 있어. 막 깔깔이 입고 있어요. 그리고 몸살이 좀 있나 봐요. 요즘은 몸살 나면 집에 보내야죠. 코로나가 무서워서. 하지만 이런 상황이에요. 예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에어컨을 트실 건가요? 끄실 건가요? 중요한 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어컨을 켜지 않는다는 걸 선택하셨다면 그거는 직원분을 향한 배려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직원분들이 향한 배려라는 거죠. 나는 더워. 나는 이게 너를 위한 거야. 하지만 네 상황이 저러니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 나는 저 친구가 그 남자친구 잘 만나나? 여자친구 잘 만나나? 아유, 그 농담식으로 막 오늘 좋은 데 가나 봐? 뭐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게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물론 이런 사소한 것들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유 저 친구가 혹시나 불쾌할 수 있으니까 라고 상대의 입장을 조금 생각해서 배려해 주신 거거든요.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참 파악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나는 지금 더운 건 확실하죠. 그럼 그 친구가 더운지 추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파악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한번 파악을 해볼 건데요. 자, 이번 이해하기에서는요. 개인의 문화가 다르다. 기준, 시점, 경험이 다르다라는 걸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차이에 대한 배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요한 건 시대적인 변화 또한 있는데요. 여러분들 과거에는 우리가 이게 문제되지 않았던 것들이 시대가 흐르고 또 가치관이 변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 교육도 들으시는 거고 이것도 준비해야 된다, 예방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변화에 맞춰가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요. 성희롱 예방입니다. 참 어렵죠. 이게 저 또한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성분들에게 어떻게 말씀드리고 어떤 가치관과 어떤 걸 이해해야 되는지 이게 그 섹슈얼적으로는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적인, 신체적인 성, 그리고 사회적인 성, 젠더 이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그 차이를 좁혀가야겠죠. 하나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희롱의 개념이에요. 먼저 행위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업장에서 동료에게도 할 수 있고요. 혹은 뭐 다른 이제 상사분에게도 분명 그런 일은 발생합니다. 혹은 우리 직원분에게도 발생을 하죠. 기본적으로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업무에 관련해서 피해자분들 또한 누구나가 될 수 있죠. 중요한 건 성적 불효감이나 혐오감,
그래서 성적인 언동이라든지 혐오를 야기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참 기준이 어렵죠. 하나하나 세세하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귀여워서 했던 말인데, 나는 친해지려고 했던 농담인데, 혹은 난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던 건데 그 시기와 대상과 그 내용이 조금, 표현이 조금 좋지 않아서 서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성희롱은 두 분의 가치관 차이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이 직접 하시는 분이 의도를 가지고 내가 오늘 성희롱을 해볼까? 하고 성희롱하는 경우 전혀 없습니다. 이분들의 의도를 들어보면요. 이게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친해지려는 표현이었다. 난 농담이었다. 대부분은요. 의도가 악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그런데 상대방이 받아들였을 때는 나는 저게 컴플렉스인데, 나는 혹은 저 얘기가 좀 듣기 좋지 않은데, 나는 저 얘기를 싫어하는데, 이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커뮤니케이션 차이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성희롱을 하실 분들이라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친해지려는 표현, 내가 기특해서 했던 모든 액션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롱은요, 많은 분들이 이제 차별과 폭력이 중첩된다라고 보는데요. 대부분은 차별과 폭력의 의도 없이 그냥 나는 우리 때는 요 정도가 괜찮았어. 문제가 되지 않았어. 그리고 예쁘니까, 기특하니까 그런 표현들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권력관계의 불균형 때문에 이분들이 처음에 듣고 친구나 아니면 동료면 그런 표현은 좀 그렇죠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권력관계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동등한 위치였다면 그래도 그런 건 좀 그런 말은 좀 그렇지 라고 하면 나는 친해지려고 했는데 미안해 이렇게 됐겠지만, 고용상 관계가, 사회적인 지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말을 하지 않아요. 이건 좀 불쾌한 건가? 아닌 건가? 성희롱 예방이 발생했을 때 이게 문제를 제기하는 건 단 한 번으로 제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냐면 이분들이 처음에 하고 이건 좀이 쌓이다가 갑자기 터져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는 친해지려고 했던 표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성희롱으로 고소가 들어왔대. 혹은 문제를 삼았대. 그러면 나는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그랬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분들이 쌓고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포인트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문제 삼지 않고 예방하는 방법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성희롱 발생은 어떻게 많이 이루어지느냐를 좀 살펴볼게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남성의 전유물, 상사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뭐냐? 이건 상대방의 성인지 감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벌어지는 모든 일이에요. 여성분이 없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성분들도 존재합니다. 그거는 성희롱은 남성이 여성에게 가한다 이런 편협한 시각은 아닙니다. 뭔가 분류를 해서 자꾸 호명하는 것보다는, 정의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건 상대의 성인지 감수성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 성희롱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참다가 터지는 건데, 상대방 입장에서 여러분 이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별이 제일 나쁘냐면요. 상대방은 이별의 준비를 다 해놓고요. 나는 느닷없이 오늘 밥 먹자. 우리 뭐 먹을래? 파스타 먹을래? 갑자기 헤어지자. 응?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게 제일 무섭고 잔인하죠? 뭐냐면 여러분들은 약간 천진난만한 그 연인이었어요. 근데 그 상대방은 이거 헤어져 마라. 이건 좀 심한데? 말을 안 해. 참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빵!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느닷없이 헤어지재. 그럼 이게 무슨 상황?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성희롱 사례를 살펴보면 뉴스에서 소개되는 건 정말 악의 악, 1%, 악의를 가지고 정말 한 번에 이런 경우라면 실제로 대부분은요. 칭찬해주고 싶어서 악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께도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대부분은 중요한 건 회식이나 회식 장소나 사무실 장소, 그리고 중요한 건 성희롱은요, 어느 장소에서 일어나든 성희롱으로 봅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관계, 이미 여러분들은 그 지위를 떠나서 그 사람과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실 수는 없어요. 직장을 통해서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 분이 정말 합의를 해서 정말 좋았다면 그런 것들은 정확한 데이터로 남기셔야 돼요. 연인이었다라는 증거가 필요해요. 이게 그 강압이었다라는 게 아닌 자발적이고 정말 연인 관계에서 악용하는 사례들도 없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으시려면 그런 것 또한 서로의 상호, 이런 배려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희롱이라는 건 성인지 감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발생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건 남자, 여자, 나이가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인지 감수성이 그렇다면 뭘까요? 중요한 건 원치 않는 행위라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이 근데 중요한 건 원치 않는 행위인지 내가 잘 몰라. 그런데 내가 계속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해.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헤어져.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대부분은 단 한 번의 성희롱은 웬만하면 참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단 한 번의 그 말도 성희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대부분은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라는 게 세상의 모든 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냐?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아니, 예쁘면 그럴 수도 있지.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근데 그게 불쾌할 수도 있지. 이건 그럴 수도 있지는요, 양쪽에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구나 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어깨 정도를 토닥이고 여기를 좀 어깨가 뭉친 것 같아서 좀 주물러줬어. 난 힘내라고 해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그냥 예시니까 남녀를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남성 상사가 너무 열심히 해. 근데 어깨가 이렇게 굽어 보여. 그래서 어깨를 좀 주물러줬어요. 근데 여성 직원의 입장에서는 여기 속옷끈이 있는데 이런 거 만지는 거 좀 불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두 쪽 다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럴 수 있어요. 예뻐서 그냥 힘내라고 해서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은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쪽을 배려해 주는 게 중요한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더워요. 그리고 냉방병이 걸려서 추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당장 그게 싫은 사람 얘기를 들어줘야겠죠. 그래서 피해자 관점에서 그럴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써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뱀 공포증이 진짜 심한데요. 그게 생긴 이유가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이제 연탄을 뗄 때 연탄광을 열었는데 전 아직도 생생해요. 너무 충격적인데 뱀이 이렇게 다리를 틀고요. 이렇게 하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직 생각해도 막 소름 끼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까지 해서 소름 끼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제가 놀랬죠. 근데 그게 아마 저희 집게 아니었는지 뭐 마을 공용이었는지 어쨌든 그걸 봤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동네 애들이 제가 뱀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동네 남자애들 막 신나가지고 정말 약간 이런 표현 좀 그런데 미치광이들 같았어요. 정말 연탄 집게를 들고 막 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뱀을 본 자체가 무서웠던 게 아니라 연탄 집게로 막 뱀을 찍어 죽였거든요. 근데 뱀이 막 이렇게 살려고 그 몸부림치는 그게 너무 그 미취학 어린이로서의 제가 느꼈던 그 인생의 충격? 그러니까 태어나서 생명이 저렇게 잔인하게 죽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걸 태어나 처음 본 거예요. 그 뒤로도 본 적은 없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그걸 보고 나니까 뱀 공포증이 너무 심해졌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썸남이 그 동물원에 가자고 했는데 제가 나는 뱀 공포증이 심해서 뱀을 못 본다 라고 그 얘기를 그때 했었어요. 그러고 이제 그날 헤어졌는데 얘가 뱀 공포증이 장난인 줄 알았나 봐요. 저한테 문자로 뱀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저희 그날 끝났습니다. 왜냐? 이 얘기 듣고 아니 무슨 뱀 사진 하나에 끝나?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정말 공포고 저는 정말 무섭거든요.
물 공포증이 있는 사람, 물 별거 아니야. 들어가면 괜찮아. 그런데 그 사람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그 사람의 경험과 기억은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공포심은 우리가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예뻐서, 우리는 물이 좋아서, 우리는 뱀이 귀여워서 그 사람에게 그런 행동과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요? 뱀이 너무 무서워요. 전 지금 생각해도 소름 끼치거든요. 털이 막 다 서네. 팔뚝 털이. 너무 싫어요. 근데 물공포증이 있는 분들은요, 거기에 물에 여기까지만 담궈도 목을 조르는 느낌이래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 예를 들어 이쪽 그 예전에 뭐 다른 피해를 보셨을 수도 있잖아요. 혹은 개인적으로 싫으실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호의를 베푼 거고 그 사람은 싫은 거잖아요. 그럼 누가 조금 더 배려해야 할까요? 호의? 베풀어서 괜히 욕먹을 이유 없겠죠. 그리고 상대방은 그게 싫잖아요. 무섭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피해자 관점에서 조금 객관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필요한데요. 참 이게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내 조치는 상담, 조사, 심의, 의결, 사후 절차로 이루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이 벌어지면 유리가 깨졌는데 그걸 붙이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미 이 성희롱이 발생했어요. 사내에서. 그러면 벌써 사내에 소문 쫙 돌고요. 우리 낯도 면목도 없고요. 그리고 서로 껄끄러워지고요. 회사 이미지도 안 좋아져요. 이런 일까지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예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친구는 혹시나 이게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조심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중요한 건 이제 2차 피해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 친구는 내가 배려했는데 좀 이쁘다고 해줬더니 기어 올라가지고 이런 식의 시각은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뭐 파면한다든지 근데 알아요. 둘 다 불편해. 서로 불편해요. 같이 근데 그런 일이 있었고 서로 얼굴 붉히는 사이가 됐는데 한 사무실에 있는 거 어렵겠죠.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의도가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셨기 때문에 오히려 터놓고 풀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요. 고소나 그런 조치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성희롱으로 뭔가 신고가 들어가거나 혹은 상담이 들어갔다라고 할 때 미안하다. 나는 그게 아니었고 나는 그런 표현이었다. 라는 그 한마디가 일을 키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기가 좀 민망하고 쑥스럽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미안하다는 표현까지는 아니어도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근데 네가 불쾌했구나. 그래 이제 알겠다. 이제는 조심하겠다. 정도도 나쁘지 않아요. 그 말 한마디가 일을 키우지 않습니다. 근데 2차적으로 뭐 예를 들어 서로 보기 불편하니까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문제는요. 덮어놓는다는 거예요. 덮어놓으면요. 여러분 상처는요. 골마서 커져요.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쿨하게 상처 개봉하시고 이렇게 아팠구나. 이렇게 염증이 났구나. 그럼 요거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하고 염증 드러내시고 그 상처 다시 덮고 회복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 껄끄러운 2차적인 피해보다는 터놓고 얘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이제 법문에 나와 있는 규정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차 피해가 어떻게 되었고 이제 사실 2차 피해 명문 규정을 좀 마련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요거는 뭐냐면 회사에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지켜질 거다라는 걸 좀 널리 알려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2차 피해에 대한 행위가 어떤 거다라는 규정과 그리고 엄격한 명문 규정을 마련해 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2차 피해가 뭐냐라는 건 아까 살펴봤죠. 파면, 해임, 해고, 신분상실, 그 밖에 불이익 조치. 같이 일하기 불편한 건 사실 그런 일 있고 나면 좀 껄끄러울 수 있죠, 서로. 하지만 오해에서 빚어진 거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그럴 의도가 아니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해는 풀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이라든지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도 당연히 안 됩니다. 전보, 정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의사에 반하는 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이건 돼요. 의사에 합치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물론 서로 오해겠지만 상처를 받았다면 조금 쉬는 게 어떻게 쉬는 시간을 갖고 싶니? 혹은 혹시 불편하면 자리를 좀 인사 이동을 해줄까? 라는 정말 그 상대의 의견에 합치하는 건 무방합니다. 그리고 성과평가라든지 동료평가에 대해서 차별하시는 거, 그리고 임금이나 상여금으로 차별하시는 것 또한 이루어지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제 이런 사례가 군부대에서도 있었죠. 주의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서 그 명단을 공개하고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차별을 하시는 것 또한 당연히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허가 취소라든지 물품 계약, 용역 계약 해지, 그리고 부당한 감사 이런 것들 또한 당연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겠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게 그런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 2차 피해를 가하시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정말 그 의도가 원래적으로 나빴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피해를 만드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부적으로 이럴 수 있지 라는 걸 좀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라는 걸 인정해 주시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겠다라는 걸 약속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해법입니다. 제가 내내 드리는 말씀인데요. 일이 발생하면은요, 이걸 처리하는 처리 비용만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평판, 그리고 회사의 명성, 그리고 직원분들의 사기, 그리고 직원분들이 사실 맨날 이렇게 출근하시고 같은 또 업무를 반복하시면서 또 얼마나 회사에 이슈거리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회사에 또 그런 토픽이 되겠어요. 네, 이런 일들을 자꾸 만드시는 거는 좋지 않은데요. 여러분은 의도가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심 또 조심하는 게 필요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건 어떤 징계를 할 것이다 라는 걸 좀 명문 규정을 해주시면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거에 힘쓰고 있다는 걸 드러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하시는 것 또한 필요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교육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금 더 몰라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난 예뻐서, 나는 진짜 응원해주고 싶어서 했던 행동이었는데 결과가 달랐기 때문에 그럼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면 어떤 의도를 조심해야 될까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쉬쉬하고 덮어놓으면 상처는 골마서 터집니다. 그래서 피해를 받았다는 사람, 지금 아프다는 사람, 내가 그게 싫다는 사람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서로를 안고 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원칙적으로는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과를 하겠다고 막 찾아간다 이런 건 좀 불편할 수 있죠. 근데 적어도 의사는 밝히셔야 돼요. 손편지든 뭐든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것보다는 이제 의사를 좀 밝히시는 거 그런 건 몰랐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심리치료 또 지원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되신 분들도 심리치료를 같이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게 문제가 있어서 치료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성희롱의 대부분은 의도가 없이 진행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좋은 마음으로 했던 것들이 그런 결과를 낳으니까 나중에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은 피해자 중심으로만 생각하시지만 가해자로 지목되신 분들도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심리치료는 병행해서 같이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분들도 몰랐거든요. 진짜 예뻐서 그랬거든. 혹은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러분들도 의도를 갖지 않았지만 내가 하는 행위가 누군가에는 성희롱이라고 느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후 피해 방지 및 모니터링인데요. 실제 난 이게 성희롱인지 몰랐어 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예시를 보시고 데이터링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내 예방 조치도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일들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사례 분석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희롱 피해가 발생하면 이런 절차로 바꾸겠다라는 것들을 좀 공표하시고 또 많은 걸 드러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별이나 폭력 없이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걸 좀 명시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는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한 번 더 파악을 해볼 건데요. 앞서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성희롱 예방과 직장 내 괴롭힘이 다르다,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요. 중요한 건 성희롱 예방은 성인지 감수성이었고요. 이거는 기본적인 가치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둘 다 이해의 부족 혹은 소통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씩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내 행동 정말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재계약 결정권을 가진 지역본부 매니저가 능력이 안 되면 몸빵이라도 해야지. 대가리 안 쓰니? 너희 어차피 갈 데 없잖아 라는 표현. 욕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이런 표현들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네,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일단 폭언, 이런 이제 협박 아닌 협박이죠. 이런 지위를 가지고 하는 것들. 근데 이게 여성, 남성, 그러니까 성별이 달랐을 때 혹은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성희롱까지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가 개인 사정은 무시하고 술자리에 부르면 어떤 식으로든 보복함. 중국집 회식에서 여직원들에게 짜장면 그릇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도록 강요함. 이거는 왜 성희롱이 아닐까요? 이거는 여직원이라는 대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성인지 감수성이 아니죠. 섹슈얼하든지 젠더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괴롭힌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 괴롭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희롱은 상대의 성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거였죠. 괴롭힘이라는 건 그 사람의 가치관과 경험을 이해하지 못한 행동들을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는 이렇게 술 먹는 거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게 친근함의 표시야. 근데 상대가 싫을 수 있죠. 싫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행동을 하는 거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근데 직장 내에서는요, 조금 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돼 있고요. 자, 명예퇴직을 거부하자 면벽 근무를 시키고 아무런 기약도 없이 책상에만 앉아있게 함. 자, 업무 부여 요청을 했으나 청소나 잡일만 시킴. 원래 여러분들 입사할 때는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규정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지키지 않은 상황이고요. 누가 봐도 업무상 공연히 업무상 배제를 했죠. 이것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상사의 지시로 흰머리 뽑기, 옥수수 껍질 까고 굽기, 라면 끓이기, 안마, 업무와 관련 없는 중요합니다. 온갖 잡일을 하고 먹고 남은 음식도 먹으라고 하고 남기지도 못하게 돼. 이거 완전 괴롭힘이죠. 이게 실상 이 사례를 보시면서 누가 요즘 저렇게 해. 야만적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실제 사례에서 뽑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분명히 그게 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업무를 하다 보면 당연히 업무상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 계약건이 있는데 오탈자를 자꾸 만든다든지 혹은 기한이 있는데 기한을 넘긴다든지 실수한 걸 숨겨서 일을 크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답답한 경우 발생을 하죠. 그런데 그걸 업무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시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인간의 고유성을 침해하는 그 괴롭힘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에 필요해. 이걸 자꾸 이걸 두세 번 수정 요청을 하고 개선하라고 하고 얘기하는 거 직장 내 괴롭힘 아닙니다. 왜요? 업무 관련성이 있으니까요. 이게 직장 내 괴롭힘 또한 세세하게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께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법적 분쟁 비용이 발생합니다. 성희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비용이 발생하죠. 직장 내 괴롭힘 한 건으로 인해서 손해비용을 1,550만 원 정도로 산정하기도 하거든요. 왜냐? 피해자가 결근하게 되고 또 그 얘기로 근로 의욕도 저하되고요. 근로시간 손실하고요.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요. 괴롭힘에 조사 인력 투입하고요. 그리고 생산성이 하락하죠. 이직이 늘어나고요. 이런 분위기, 직장 내 분위기가 되게 중요해요. 회사는 시스템이 만든다고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시스템은 거들 뿐 결국에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거든요.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 이미지가 손실됩니다. 요즘 이런 그 소송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업계에 소문이 쫙 나요. 그리고 조회하면 다 나오겠죠. 그래서 기업 이미지까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성희롱 예방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철엄이었습니다.